교육자동화예요. 교육자동화는 이게 뭐냐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딥식 기반으로 해서 과목별 학습 지도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등 해서 과목별로 딥식 인스턴스를 하나씩 할당을 해서 걔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간단히 쓰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학생 수가 700만이라고 가정합시다. 700만이고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과목별이라 하면은 뭐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뭐 화학도 있고 등등이죠. 과목별로 하나의 딥식 인스턴스를 할당합니다. 지금 현재는 딥식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데 뭐 딥식 아니라 다른 LLM이 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게 상전합니다. 인스턴스를 하나씩을 할당해서 그런 다음에 이 딥식 인스턴스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담당하는 딥식 인스턴스가 있다면 얘는 700만 명의 수학 공부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수학 인스턴스는 700만 학생의 수학 학습을 지도하는. 요 지도하는 방식은 간단하죠. 뭐 연령별 뭐 초등학교 1학년생이면 초등학교 1학년생에 맞는 학습 컨텐츠를 제시하고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에 맞게끔 대학생이면 대학생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학습자 각각의 학습 수준에 맞는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도 제공하고 컨텐츠를 생성해서 제시해요. 컨텐츠를 생성하는 방식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 교재 수학 교재를 참고하여 연령이라든가 연령 또는 학년에 맞는 수학 학습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죠. 생성하고 그런 다음에 각 챕터별로 시험도 실시하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은 시험 통과 시 다음 챕터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700만 명을 가르치는 하나의 딥식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700만 명이 하나의 딥식 인스턴스한테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면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여타 과목으로 확대 적용. 그러니까 처음에 수학부터 먼저 해보고 그런 다음에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생물도 하고 역사도 하고 등등등등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과목이 100개다. 뭐 대학까지 치면은 총 100개 과목 총 1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과목이니까 100개의 인스턴스가 100개의 딥식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 인스턴스는 각기 하나의 과목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학생 각각에 대해서 각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죠. 평가하고 얘가 700만 명 중에서 같은 또래의 상위 1%다, 상위 10%다, 상위 20%다 등등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100개의 딥식 인스턴스가 뭘 하느냐니까 또 다른 중앙의 인스턴스 하나에 그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중앙의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독립적인 딥식 인스턴스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700만 학습자의 과목별 성취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면은 전달받은 중앙의 딥식 인스턴스는 이 100개 과목으로부터 100개의 인스턴스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을 거 아니에요. 전달받은 것을 기출해서는 각 학습자의 다음에 공부할 과목
다음 분기 혹은 뭐 반기 혹은 다음 해에 학습할 과목을 결정합니다.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구나. 수학과 생물을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다음 또 과목을 결정하고, 이 친구는 역사나 사회는 관심이 있는데 수학이나 생물 이런 건 전혀 못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과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진로도 추천하는 거죠. 이 친구는 뭘 하면 좋겠다. 커서 6개월 단위에 매 6개월마다 진로를 추천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몇 년 쌓일 거 아니에요. 5년 10년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 본인이 결정하게 돼요. 본인이 장기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과목별로 할당되는 딥식 인스턴스, 얘네들은 정말 똑똑한 애들이죠. 어떤 질문이든지 다 답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 인스턴스다.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인스턴스는 수학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갖추고, 그죠? 그러니까 노벨상 수준의 수학자, 그죠? 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수학 지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 학습 교재라 그럴까요? 교재를 작성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작성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시험도 문항도 출제하고,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틀린 문제에 대해 진단도 해야 돼요. 얘가 왜 틀렸는지를, 얘한테 이런 문제를 냈는데 얘가 이걸 틀렸다. 그러면 왜 틀린지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진단한 다음에 처방도 하는 겁니다. 얘는 이 개념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컨텐츠 생성. 그래서 또다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치고, 그래서 통과하면은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 시 다음 챕터로 넘어가요. 그리고 얘는 이 딥식 인스턴스는, 수학 인스턴스는 학습자가 물어보는 거는 뭐든지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수학에 관련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자상하게 질문에 답한, 누구보다 자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쉽게 질문에 답하며, 그죠? 자, 요런 수학 인스턴스에 그래 가장 이상적인 교사상이 되겠죠. 물론 사람이 아니니까 인성은 없어요. 인성은 없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수학 인스턴스로 표현했는데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겠죠.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성해서 한국의 700만 학습자들에게 과목별로 이걸 다 제공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걸 만드는 절차라든가 비용은 어떻게 될지, 그걸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요 질문입니다. 프롬프트를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학습자가 뭐 어느 한 챕터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판단하고, 그죠? 그리고 연습 문제, 시험 문제 숙지하고, 틀렸을 경우 왜 틀렸는지 분석도 하고, 그죠? 성취도를 기록하고, 그리고 여타 학습자들과 또 비교도 하고, 얘가 다른 애들보다 잘한다 못한다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주기적으로 그 데이터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번 주에 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뭘 했는데 뭐 얼마나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과목별 에이전트들이죠. 과목별 에이전트들의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런 다음에 100개 과목 있으면은 뭐 A라는 학생이 10개 과목을 듣는다. 그럼 10개 과목 에이전트로부터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친구는 뭘 잘하는구나, 앞으로 뭘 하면 되겠구나, 이 친구는 뭐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를 말합니다. 에이전트 이거 인스턴스라고 표현해도 되고 에이전트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어떤 용어로 쓰든 의미는 여러분 충분히 파악됐을 거라고 됐을 거예요. 그래서 파람프트를 두 개를 했습니다. 하나, 두 번 했고, 그래서 이걸 어디다 돌렸느냐니까 두 군데 돌렸어요.
어디 갔나? 3.1 버전에서 한번 돌리고, 그죠? V 3.1에서 하나 돌린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 그죠? 어떤 내용인지 뭐 전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생을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멀메이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챕터 평가하고 이해도 판단하고 미달하면은 미달에 대한 분석, 그죠? 그래서 새로운 맞춤형 학습. 영어로는 잘 나오는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글자가 좀 깨져서 나와요. 통과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 그죠? 그리고 진로적 성도 평가하고 1년 단위하고 학부모 리포트로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심기능별 구현, 이것도 한글이 좀 깨졌어요. 심층적인 기능별 구현 이런 말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깔끔하게 나오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기능 지식 그래프 기반 문항 출제 난이도는 자동 조정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MCP 테스트 젠이라고 하는 툴을 쓰는 겁니다. 툴을 쓰고 그리고 파이썬 코드 이렇게 구성이 나와 있고 오답 분석 및 재학습하는 것도 이것도 MCP 에러 마이너하고 컨텐트 제너레이션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오답 분석하는 기능이고 MCP 에러 마이너 그리고 컨텐트 제너레이션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이것도 처 생성되어 있죠. 컨텐츠 다음부터 그냥 영어로 할까요? 영어로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거나 새로운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습 성적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시각화를 위해서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서 하고 진로적 성 추천 요거는 뭐이 모듈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일단 건너뛰읍시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제너레이션 하고 뭐 등등등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MCP 모듈 통합 모듈이 지금 툴입니다.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모듈 툴들을 통합하는 게 한 6주 정도 걸릴 것 같고 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도 걸리고 등등 해서 아마 한 4개월 정도 걸리고 비용은 1억 한 2천만 원 정도 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매주 혹은 매달 학부모에게 학습한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매년 또 학생 각각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그죠? 그것도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과목별 인스턴스, 그죠? 인스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향후 진로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딥식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부터 데이터 수집해서 얘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용이 이렇게 해서 아파치 카프카를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파크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쓰고 파이썬 코드는 대충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텐스보드 파이톨치 쓰고서 학습 패턴 분석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적성 평가하는 거는 이런 모듈을 쓰고 추천 엔진은 이런 모듈을 쓰고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다음에 리포트 생성하는 계층은 이렇게 학생 대시보드는 리액트와 D3를 쓰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어쨌거나 총 해서 26주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비용은 한 2억 정도 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용 최적화 방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한 70%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돼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뭐 별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기타 비용도 있고 총 어떻게 해서 뭐 기간은 대략 어쨌거나 나중에 학생한테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연구원이 적합도 얼마, 데이터 엔지니어 얼마, 금융수학자 얼마 이렇게 최적 직업들을 6개월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수학 분야를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봤는데 이메일 학부모 이메일 리포트입니다. 학부모한테 이런 메일 리포트를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물론 교사한테도 보내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대략적인 뼈대이고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굉장히 뭐가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좀 허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R1에서 또 돌려봤습니다. R1 돌려보니까 R1이 조금 더 똑같은 얘기인데 R1이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챕터 이해도 평가 시스템
그래서 컨텍스트 매니저 이용해서 표준 커리큘럼과 지식 그래프 매핑,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 해서 커리큘럼 맵표도 나와 있고 다중 지문 오문항 등등 나와 있고 오답 진단 재학습 시스템 있죠? 오류 분류해서 오답 진단하는 기능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동일 학년 1000명 이상 데이터풀 그러니까 학년마다 1000명이니까 유치원부터 대학원생까지 하면은 2만 명이 되겠네요. 그죠? 2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학년별로 적용을 해본단 말입니다. 적용했을 때 뭐 진로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사 어떤 내용인지 뭐 대충 보시면은 특히 요 멀메이드 그래프 보시면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체 그림은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리고 기술 스펙에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구현에 필요한 도구와 비용 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 해서 대략 한 120, 30만 원,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있죠. 좀 전에 V3 버전보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R1 모델이 조금 더 낫습니다. 총 2주 정도 걸려서 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다. 그죠? 베타 테스트는 500명 하고 성능 지표는 이런 식으로 성능 지표를 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실행 시나리오는 또 이렇게 리포트라든가 편향 이런 거 데이터 소유권 등등이고 어쨌거나 5개월 개발에 초기 투자비는 한 8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학교 무상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R1 모델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V3 3.1 버전인데 3.1 버전보다도 R1이 더 나아요. 3.1은 최근에 나온 건데 R1은 MCP가 뭔지도 몰라요 보니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뭔지를 몰라. 근데 V3 버전은 그게 뭔지 알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서 그래요. 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로부터 과목별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 그죠? 수학 에이전트, 영어 에이전트, 물리 에이전트, 화학 에이전트 등등 각 과목별 에이전트로부터 특정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다 받은 다음에 그 학생에 대해서 총체적인 진단, 이 친구는 뭘 하면 잘하겠다, 이 친구는 내년에 뭘 배우는 게 낫겠다,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 게 낫겠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 에이전트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처음에 계속 에러가 떴더랬어요. 바쁘다고. 바빠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결과가 입니다. 이건데 뭐 마찬가지 생각하는 과정은 다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적는 거는 또 한글로 이렇게 잘 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어떻게 하고 다차원 프로파일링, 그렇죠? 다차원 프로파일링에서 뭐 등등 이제 학생의 적성과 능력, 지적 능력, 요걸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알고리즘인데 해서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경우 추천할 경우에는 알고리즘 설계 능력이 이 정도 돼야 되고 논리적 사고 능력이 이 정도 돼야 되고 필수칼, 그죠? 그리고 건장 학업성 지도는 AP 미국의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드밴스드 이거 뭐죠? 대입 시험, 그죠? 선행 학습이죠. 어드밴스드 프리페어먼트인가? AP가 뭐 하여튼 그게 약자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A 이거 과목 이름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A 과목에 4점 이상의 점수 4점이면은 B A죠. A 약점이 되겠네. 자, 의사인 경우에는 이런 성적, 그리고 법률가인 경우는 이런 정도, 그죠? LSAT가 어느 정도 되고 의사는 M은 이거 매스매틱이에요. L은 랭귀지고. 자, 추천 알고리즘은 이렇게 6, 8주 정도 걸려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죠? 시스템 구현 비용은 총 42주니까 그 1년 걸리네요. 그죠? 그 1년 걸리고 돈은 1억 한 3, 4천 정도 걸리고, 그죠? 운영 비용은 연간 한 5, 6천만 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괜찮죠?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개발, 실행 시나리오 예시, 수리 논리가 94% 프로파일, 퍼센트 파일인가요? 퍼센트 파일, 98% 파일. 이거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좀 나왔어요. 그리고 흥미 키워드는 이 친구는 이걸 잘할 것 같다. 앞으로 직업은 요렇게 적합도 얼마고 이걸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계열은 6개월, 앞으로 6개월은 요걸 공부하고, 그리고 1년간은 MIT의 오픈 코스웨어를 말하는 거죠. OCW. 그죠? 기계학습 기초. 요걸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음에 무엇을 공부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략 10개월 정도 개발 기간이 걸릴 것이고, 예산은 1억 몇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처음에 한 1000명 규모 학교에 적용을 해보고 등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은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이거는 요 비용은 그러니까 지금의 AI 기술의 발전을 생각하지 못한 LLM의 계산이에요. LLM 자체도 자기가 얼마나 발전할지 몰랐으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거고, 그죠? 이 금액은 지금 같이 마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금액이 들었겠지만, 지금은 이 금액에 제 생각에는 10분의 1이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게 방금 봤던 것이 교육산업 자동화예요. 교육산업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 교육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있네. 마찬가지 이 밑에 프롬프트는 교육 파트에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쪽으로 좀 돌려봤는데, 구글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등등 돌려봤는데 딥식 R1만큼 깔끔하게 나오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딥식 R1이 제일 낫고, 오픈소스니까 이걸 나중에 우리가 툴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딥식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파인 튜닝을 하고 또 MCP 모델도 갖다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픈소스인 딥식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판단입니다.